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관문. 꿈을 향해 전진하는 출발지.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공항이 있습니다. 알을 깨고 바깥 세상을 나가는 뭐 그런 기분도 들고 공항 글자가 딱 보이면 아 우리 집에 왔구나. 저에게 공항이란 희망이자 꿈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도전할 때 그것을 이루게끔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런 출발점. 공항이라는 곳은 꿈을 향해서 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관문이죠. 당신과 나, 대한민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김포공항으로 출발합니다. 김포공항 국내선이 확 바뀌었습니다. 5년간의 단장을 거쳐 변신을 거듭해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태어났습니다. 똑똑한 공항, 편리한 공항을 목표로 첨단 기능도 강화됐는데요. 손바닥 정맥과 지문을 사전 등록해서 수속을 간소화한 생체 정보 시스템이 대표적입니다. 티켓을 이제 수기로 체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딜레이 없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급할 때나 아니면 줄이 길 때 유용할 것 같아요. 한 해 2,500만 명, 하루 6만 8천 명이 이용하는 김포공항. 이곳에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이 있으니 바로 김포, 제주 노선입니다. 하루 250편의 항공기들이 김포와 제주를 오가고 4만 7천 명이 이 노선을 이용합니다. 가족여행, 수학여행, 힐링여행. 온갖 기분 좋은 이유로 제주도로 떠나는 사람들. 국내선엔 그들의 웃음이 가득합니다. 제주도는 가족여행 처음이죠.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세상을 나가는 거. 곧 비행기 타시겠네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행복해요. 여행 가기 전에 제일 신날 때가 짐 쌀 때랑 출발할 때잖아요. 근데 그런 설레임이 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겐 설렘의 공간이지만 누군가에겐 땀의 공간이죠. 공항의 일들을 살펴봅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수많은 짐들이 제갈길을 갑니다. 우왕좌왕 길을 잃지 않는 건 정확하게 자동 분류되어 이동하기 때문이죠. 신속한 판독은 처리 속도 늘리는 지름길. 중단 없이 화물을 처리하는 첨단 시스템을 도입한 후 짐 처리 시간이 대폭 줄었다고 하네요. 계류장에 있는 항공기에 수화물이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짐칸에 싣는 작업은 조업사가 손수합니다. 짐들이 자리를 잡고 난 후 승객들이 항공기에 오릅니다. 이제 항공기를 활주로로 옮길 차례. 토잉카에 연결한 항공기를 후진시켜 조업사가 활주로까지 조심스럽게 유도합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일이라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죠. 지상조업이라는 게
항공기가 안전하게 뜨고 내릴 수 있도록 가장 기초부터 하는 그 작업의 일부분이라서 신경이 많이 쓰고 특히 안전사고 부분에서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활주로의 항공기가 길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관제탑은 그 길을 안내하는 공항의 심장이죠. 22m 관제탑에 하늘에 교통경찰, 관제사들이 있습니다. 항공기의 이착륙을 인도하는 관제사는 모니터를 주시하고 무전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사방을 살펴야 합니다.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관제탑엔 팽팽한 긴장이 감돕니다. 비상의 원인은 거대한 연기. 화재가 났거든요. 저희 공항 소방대에서도 이 상황을 알고 있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위치 파악을 좀 하고 있고요. 연락은 이미 다 끝낸 상태였고. 여보세요. 제주의 원안에 공항에서 발생한 화재는 아니었지만 비행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일.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지기 때문에 공항과 공항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다행히 운항엔 문제가 없는 듯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관제를 하더라도 항상 달라요. 예를 들면 날씨, 바람, 구름 이런 날씨의 영향에 또 다르고요. 그리고 지상의 차량들, 조업체들, 공사들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에요. 똑같은 항공기를 관제한다고 해도 그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륙하고 갈게요. 네. 수많은 항공기들을 떠나보내고 맞이하는 김포공항. 때로는 설렘과 기쁨으로, 때로는 땀과 수고로 지난 60년의 시간을 한 땀 한 땀 이어왔습니다. 김포에서 처음 비행장이 만들어진 건 일제강점기 때. 그 후 한미 간의 운영 협정이 체결됐고 미 공군이 군사 비행장으로 김포 비행장을 사용했습니다. 한국 전쟁 발발 후 남과 북은 김포 비행장을 탈환하기 위해 치열한 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 공항을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대부분은 우리 이제 군정으로 운영이 되다가 1957년에 7년 말에 이제 김포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1958년 1월에 아마 이전을 했고 국내선을 운영을 하다가 국제선은 그 당시 이제 대한국민항공사라는 KNA가 10월에 국제선을 취항하면서 어떤 실질적인 우리나라 국제화의 문을 연 이런 계기가 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공항인 김포 비행장에 현대식 종합청사가 건설되었습니다. 1960년 종합청사가 문을 열 때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할 만큼 김포공항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았습니다. 당시 공항은 새 시대를 열어갈 희망의 상징이었죠. (1962년) 관제탑까지 갖추면서 김포공항은 국제공항의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그 시절의 김포공항을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남편의 조종사복을 꺼내온 아내. 이거 기억나세요?
요디구만 하나 두벌 하셨어요. 미소를 절로 부르는 소중한 옷. 많이 하셨어요. 신주단지 모시듯 귀하게 보관해 왔습니다. 이걸 하나 해주더라고요. 그게 영원토록 잊지 말고 한 그런 뜻에서 그런지 일생을 항공에 바쳤으니까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조종사였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함부로는 갖고 있었어요. 1949년 공군사관학교 1기생이었던 홍순상 씨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해 56회 출격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국적기의 초대 조종사가 된 그는 김포공항을 통해 해외로 날아다녔습니다. 처음 날아가는 것이 역시 일본이 하네다 공항이라 그랬죠. 하네다 공항에 하와이도 내리고 이래도 처음 내리지는 좀 감개무량하죠. 아무래도 내가 이 정도로 됐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컸구나 하는 느낌도 있었고 왜냐하면 너무 비행기는 막 들어올지 우리는 못 떴거든요. 예, 우리는 비행기 없어서 비행기가 저래식이 돼서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도 세계 굴지의 비행기를 막 가져와서 이랬으니까. 항공기가 늘고 항공 산업이 커지면서 공항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소수긴 하지만 국제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파란 눈에 멋쟁이 외국인들이 공항을 누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항 밖은 여전히 어렵고 고달픈 상황이었지만 공항 안은 이국적인 낭만이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공항은 화려한 비상을 꿈꾸었습니다. 김포공항이 우리 항공을 육성식 이만큼 더 그로아프 시키는 그 원동력이 됐죠. 그만큼. 그 김포공항이 생김으로써 항공기도 더 많이 들어왔고 우리 항공도 많이 밖으로 나갔고. 김포공항에 특별한 기억을 가진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반세기 전 가족을 위해 조국을 위해 이역만리 떠났던 사람들. 대한민국 현대사의 증인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사입니다. 약혼 때 본론은 이제 약혼식 할 때 요 축 약혼 이런 거 다 당신이 직접 쓰고 했다고 잘 살으라고 잘 살았네 이때까지. 김포 떠나면서 나 떠날 때 찍은 사진. 그 사진 아직도 간직하고 계세요? 네, 이거. 이 사진이 그 떠날 때 찍은 건데. 김포공항 종합청사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어머니와 가족들의 배웅 속에 환한 웃음 지으며 비행기에 올랐지만 폭풍 같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는 설레임이라는 것보다 가서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올라나 사고가 많은 데인데 이거 이제 가면은 나중에 살아서 와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는데 정부는 근로자 해외 출가 계획의 하나로 1963년부터 77년까지 8천여 명의 건장한 대한의 남아들이 광부로 일하기 위해 독일로 떠났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도 안 됐던 시절 산업화, 경제발전은 정부가 외치는 지상과제였습니다. 그 시절 독일로 향한 또 다른 행렬이 있었으니 파독 간호사들. 1965년부터 10년간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이 한국에 보낸 돈이 1억 153만 달러.
65년도 GNP의 2%에 육박하는 거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비행기 하나가 전부 다 간호만 탔어요. 근데 막 비행기가 뜨자마자 막 전부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전부 다 막 울고 그랬어요, 간호원들이. 부모 형제 떠나고 이제 홀로 가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무슨 무서운 것도 있고 어떻게 될까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전부 그때 젊은 나이고 처음 외국으로 가고 또 일을 하러 가고 이러니까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공항에서 눈물의 이별을 한 광부들에게 닥친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지하 1000m 갱도에서 40도 가까운 열기를 견뎌야 했던 고달픈 광부의 삶. 죽음은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천장이 무너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우리 동료도 죽었잖아요. 일주일.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불안과 공포가 더 일주일도 안 돼서 죽어가지고 벌써 뭐 화장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버리니. 이악물고 탄광에서 일해 집안 일으키고 공부를 한 권유종 씨. 교수가 된 광부 권유종 씨에게 공항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공항은 내 운명을 바꿔주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줬고 그다음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줬고 공항의 모든 것을 나의 역사를 만들어준 장소로 얘기해도 되죠. 공항의 기억을 잊지 못하는 또 한 사람. 많이 달라졌네. 강신영 씨가 오랜만에 김포공항을 찾았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도 없었어요, 여기. 외국 나가기 힘들었으니까요. 공항의 변화가 놀랍기만 합니다. 아이고 뭐 화려하네. 그때 완전히 뭐 시골 공항 같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진짜 국제선 같은 맛이 나네요. 그의 기억 속 특별 장소는 출국장. 38년 전 28배 젊은 강신영 씨가 이곳에서 중동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그 미지의 열사의 나라 거기를 나가라고 그러는데 나간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때 아들 돌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신혼 때인데 뭐 잘 키워 그랬지 뭐. 돈은 내가 많이 벌어다 줄게. 그 약속만은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1년을 기약했던 근무가 4년까지 늘었지만 가족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에만 해도 우리나라 수십 개 업체에 많은 근로자들이 나가 국위를 떨치며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5.1달러의 주역으로 한국 경제의 디딤돌로 밤낮 없이 일했던 한국 노동자들. 최고의 일꾼들로 명성을 날렸죠. 사람들이 다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했어요. 사우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 뭐 깜깜할 때까지 일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 건물이 하나씩 더 올라갔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 가족을 위해서 그 땀 흘리고 그 고생하신 그것도 스스로 막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장한 아버지. 떠날 땐 눈물바람이었지만 돌아올 땐 웃었습니다. 중동 노동자들의 금이 환영. 공항에선 바리바리 선물을 싸들고 온 노동자들의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중 최고 인기 품목은 단연 대형 카세트 플레이어였죠. 멍멍!
김포공항과 인연이 남다른 세대가 있습니다. 김포공항이 문을 연 해에 태어난 58년 개띠들. 그들의 마라톤 클럽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1980년대 제주도 신혼여행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세대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김포공항 옛날에 자료 필요해달라길래 내가 옛날 그 제주공항 찍은 사진이 있어. 정말요? 그 티켓하고. 진짜요? 진짜요? 그러니까 1980 80년도 10월 27일. 항공사 직원이 손으로 선명하게 써내려간 티켓. 깨소금 쏟아지는 제주공항 신혼사진. 제주도를 잘 많이 못 갔어. 그 공항에 비행기 탄다는 자체도 힘들었고 이제 주로 이제 강원도 설악산 뭐 이런 경주 이런 쪽으로 많이 갔지. 참 지금은 좋아졌죠. 그때는 사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웠지만 직장생활 하면서 그래도 이제 뭐 야 이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비행기 타는 것도 그때 처음이죠. 그래서 이 티켓 자체도 이제 관광회사인데 그래서 야 이것도 비행기 타는 거라 해서 이제 모아놓은 거지 그때. 알뜰살뜰 절약해서 난생 처음 공항 가고 난생 처음 비행기 타던 그 시절의 신랑 신부들. 그들에게 공항은 가슴 벅찬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빨리 신혼여행 가고 싶어서 비행기 빨리 타고 싶어서 그 태백도 안 드리고 공항에 갔거든요. 이렇게 한복을 입고 신혼여행을 가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복도 제일 좋은 옷으로 예쁘게 입고 그 공항에서 막 사진 찍고 그 공항이 약간 굉장히 우리한테는 이국적이었잖아요. 되게 그 또 자랑스러운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내 새로운 삶의 출발의 시점이기도 했었어요. 단체로 사진 찍고 단체로 게임을 즐기던 8, 90년대의 신혼여행. 그 알콩달콩한 추억 여전히 잊지 않고 있겠죠. 서울의 김포국제공항은 한 사람이 출국하는데 무려 20명 내지 30명씩 전송을 나와 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환송과 환영은 직장과 가정에서 하자는 공항 직원들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자제했으면 싶습니다. 당시 이용객이 늘자 출국자 말고는 공항에 나오지 말라는 이색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가족의 배웅을 받으며 떠난 사람들 중에 이민과 유학으로 김포공항에서 출국했던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친구들과 가족들이 이제 배웅을 나왔었는데 거의 한 25명이 저를 배웅하러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진 속에서도 지금 그때 생각이 나는데요. 4대 독자 엄상권 씨가 유학길에 오르던 날 공항의 이별은 떠들썩했습니다. 그 응원으로 공부를 마치고 최고의 건축사무소에서 일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저 인생에 있어서 어떤 터닝 포인트였기 때문에 어떤 그 전환의 장소 여길 통해서 갔다 오면 항상 새로운 것을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결실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실을 위한 시작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김포공항 또한 새로운 결실을 위해 야심찬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88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선 신청서를 준공했죠.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그 당시 올림픽 사상 최다 국가가 참가했던 88 올림픽. 대한민국은 종합 4위의 성적을 거두며 눈부시게 도약합니다. 그 뜨거웠던 시간을 30년 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온 이가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통역 봉사를 했던 정경석 씨. 당시의 유니폼 앞에서 기억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이게 통역하는 사람들을 위한 유니폼이었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은 통역에 필요하면 이 유니폼을 입은 사람을 찾으면 돼요. 가지고 여기다가 배지가 하나 있어요. I can speak English. 그러면 영어 통역에 가능한 거. 어떤 사람들은 I can speak Deutsch, 뭐 독일어로 써 있겠죠. 그걸 해당 언어를 찾아서 통역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직장이 끝나자마자 바람처럼 공항으로 달려와 귀빈들을 의전했던 정경석 씨. 당시의 영상 자료 속에서 열정적으로 통역을 하는 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거길 가보고 이렇게 규모가 작은데 어떻게 이걸 치르나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정말 운영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 좁은 곳에서, 그 작은 곳에서 그 당시에 알고 있기로는 한 VIP가 한 5천 명이 됐었어요. 160개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손님 맞이엔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위상 또한 높아졌죠. 그 당시는 김포공항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공항이나 해외 여행이라는 것은 관용 여권을 가지신 분이나 굉장히 특별한 분들만 다닐 수 있었는데 1988년 올림픽 즈음에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 국민들도 외국 여행을 자유롭게 하게 되면서 그 시점이 국민의 공항으로서 문을 열어준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88 올림픽 후부터는 우리도 밀물처럼 해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시대가 열리자마자 대학생 황규성 씨는 주저없이 배낭을 꾸렸습니다. 해외여행 간다는 자체가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지의 세계였어요. 1989년을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수의 몇 명들이 무작정 외국으로 나가면서 갔다 온 사람들이 후배들한테 배낭여행의 예찬론을 얘기하면서 저희 후배들이 또 뒤따르게 되었죠.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공항을 통해 용감한 청춘들이 세상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규성 씨의 첫 여행은 그를 전문 여행가이자 교수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 비워서 제가 나가지 않습니까? 돌아오면은 채워서 들어옵니다. 이런 채워서 들어온 것을 다시 가져오는 고향집 같은 느낌이 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공항을 오가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항공기도 급증하고 항공산업도 팽창했습니다. 항공산업 종사자들도 그만큼 늘어났죠. 항공기가 착륙하면 정비사가 출동합니다. 정비는 항공기의 생명과 직결되는 막중한 임무입니다. 동체 외부 점검 중에는 작동류가 누수되는 건 없는지, 그다음에 항공기 타이어가 마모된 건 없는지 이런 기본적인 점검을 우선 하게 됩니다. 항공기 밖은 물론 조종석까지 맨눈으로 구석구석 점검 또 점검합니다. 아주 작은 결함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해 김포공항 내에 문을 연 항공훈련센터. 첨단 시뮬레이터를 통해 예비 조종사들이 비행 중 벌어질 수 있는 각종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항공 수요가 급증하면서 조종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미래의 실력파 조종사들을 지원하는 시설이 김포공항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이 없었을 때는 보통 외국에 나가서 똑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취득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접근성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해외에 나가지 않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항이 문을 닫는 시간, 밤 11시. 조명이 꺼지고 모든 항공기의 운항이 중단됩니다. 낮 동안 정신없이 바빴던 계류장이 숨을 고르는 시각.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활주로의 마찰 개수를 측정하는 이들입니다. 항공기가 다니지 않는 밤에나 가능한 일이죠. 항공기가 이동하는 활주로에서는 항상 일정 수치 이상의 마찰력이 나와줘야지 이제 바퀴가 미끄러지거나 그런 일 없이 안전하게 운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를 맞춰주는 지금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바퀴가 이제 바닥으로 내려와서 이제 지면에 닿고 그 닿은 상태에서 이 물탱크에 있는 물이 자동으로 분사가 되면서 바닥과 바퀴와 사이의 마찰력을 측정해서 이 컴퓨터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차량 출동. 항공 등화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항공 등화는 활주로의 위치와 진입 방향을 알려주는 항공기의 생명 불빛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하고 낡은 램프는 바로 갈아줘야 합니다. 등화 이유 말씀하십시오. 총 해서 한 4,500여 등. 4,500개요? 네, 등이 전체 이제 활주로만 아니라 이제 바깥에까지 이렇게 있으다 보니까 4,500 정도 등이 있습니다. 매일 밤 활주로를 이잡듯 뒤져서 등을 교체하는 이유, 안전 때문입니다. 등기 교체는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점등시키겠습니다. 브라보원, 찰리원, 델타원, 신활주로 방향 점등하겠습니다. 맞아. 예, 점등 확인했습니다. QAB 5단 점등하겠습니다. 맞아. 4,500개의 불빛들이 등대처럼 반짝인 날. 김포공항은 24시간 잠들지 않습니다. 김포공항 60년. 그동안 이곳을 찾은 초특급 귀빈들을 만나볼까요? 김포공항 탑 대안입니다. 공항을 인산인해로 만든 최초의 미 대통령은 아이크 아이젠하워였습니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환영 인파가 무려 100만 명. 서울 시민 절반이 거리로 몰려나왔다고 합니다. 린던 B 존슨 미국 대통령 내외는 아이크의 기록은 6년 만에 깨집니다. 1966년 린든 존슨 미 대통령은 그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열광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서울 시청 앞에 이르는 35리 길에는 환호와 깃발을 흔드는 200만 환영 인파가 김포공항부터 서울까지 늘어섰습니다.
그리고 1984년 역사적인 교황의 방한이 이루어집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우리 땅에 감동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부터 배우 톰 크루즈까지 세계적인 스타들의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압권은 바로 이들. 10대 우상으로 불리는 미국의 팝그룹 뉴 키즈 온 더 블락이 오늘 오후 공연을 위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서울의 관문인 김포공항 10대 소녀들이 김포공항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스타에 열광하는 청춘의 눈물은 공항의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해외의 스타 귀빈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게 아닙니다. 땀과 눈물의 시간을 딛고 영웅이 되어 돌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좋아. 자, 하나.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바르셀로나 올림픽 무대. 그날 세계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한 남자의 웅장한 드라마를 지켜보았습니다. 올인 황영조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현지에서는 뭐 남들이 축하해줘도 그렇게 실감이 안 나는데 김포공항 딱 떨어지자마자 막 카메라가 셨다가 막 그냥 막 시력을 잃을 정도로 막 이게 막 셨다가 막 터지고 후레쉬가 터지고 김포공항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올림픽 금메달 땄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됐죠. 이제 이 취재진들이 막 취재하려고 대단히 됐었죠. 저를 좀 잘 찍으려고 그러다가 좋은 위치 잡으려 하다가 기자들이 카메라 막 몸싸움 해가지고 막 카메라가 떨어져가지고 깨지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이들이 장한 한국인으로 입국했고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평양 하늘을 떠난 지 불과 53분. 사상 처음 북한 민항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했던 날, 공항은 흥분으로 술렁거렸습니다. 관제사 김홍석 씨는 일생일대 관제를 맡았습니다. 처음 들어오는 북한기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교신을 하게 되면 어떤 말을 할까, 그냥 그 평상시대로 다른 항공기하고 그 관제하듯이 할까,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할까, 북한 사투리로 좀 써야 되나 라고 할까. 그런데 처음 이제 그 김포 관제탑 쪽에서 이제 쫙 멀리서 들어오는 항공기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항공기가 처음으로 우리한테 컨택을 했는데 고려항공 기장이 그 북한 특유의 사투리로 그 안녕하십니까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통일이 열망으로 이 들끓고 있는 때에 우리 비행기가 처음으로 이제 동포들 태우고 김포공항에 이제 내렸는데 아주 감기가 무량합니다. 제가 직접 들으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고 좀 가슴이 좀 두근두근했던 그 순간이지만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했던, 좀 벅차올랐던 생각이 이제 들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산가족 서울 방문단 151명이 고려 항공기에서 내린 북측 방문단. 손님으로 온 이들도 맞는 이들도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다렸어요. 가고 싶었어요. 전쟁과 분단이 갈라버린 생이별. 통안의 눈물에 국민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함께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관문 역할을 해온 김포국제공항은
오늘 밤 마지막 여객기 이륙을 끝으로 국제공항 간판을 내리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을 거듭했던 김포공항이 급격한 변화를 맞습니다. 2001년 3월 28일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는 항공기를 끝으로 국제선이 문을 닫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김포공항은 국내선 기능만 담당하게 됐죠. 대한민국 간판 공항에 화려했던 시절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조종사들이 모였습니다. 단골 김포공항에서 새집 인천공항으로 이사를 갔던 그들의 기억. 딱 떠났을 때는 여기는 완전히 한산하고 장터에서 장 끝난 그런 분위기. 맞아. 그래가지고 뭐 그 바로 일주일 전만 해도 바글바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30분 40분 딜레이 되다가 뭐 받으면 바로 붕붕붕 떠서 가고 뭐 비행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김포공항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내가 여기에 저쪽에서 페리해가지고 여기 내렸는데 야 이거 썰렁해? 그러니까 썰렁해. 상업용 공항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시골에 있는 무슨 뭐야 조용한 공항. 이게 정말 김포가 도메스틱 말로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까? 대한민국 관문이자 미지의 세상의 통로였던 김포공항 국제선이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2000년대 전후로 해서 이 동아시아 쪽에 북경공항이라든지 상해공항이라든지 나리타라든지 간사이 같은 허브 공항 경쟁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쟁에서 우리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정부가 그 시행했던 정책이 이제 허브화 정책이었고, 그래서 국제선은 가급적 인천공항으로 몰아주고 국내에서는 김포공항을 활용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분리 정책의 기본 근간입니다. 허브공항 육성을 위해 우리보다 먼저 국내선, 국제선 분리 정책을 시행했던 일본. 하네다 공항은 김포공항과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1955년에 개항한 하네다 공항은 나리타 공항 개항 전까지 도쿄의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하네다 공항이 국내선 위주로 바뀐 건 1978년 나리타 공항이 문을 연 후부터였습니다. やっぱり都心から羽田は近いですからね、羽田から国際線飛んでもらいたいという声が結構多かったんですね。やっぱり羽田の便利さ、そういうところが一番ですね。 이런 요구에 맞춰 활주로를 확장 건설해서 2010년 국제선 운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근거리는 하네다로 장거리는 나리타 공항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で枠の発着枠の限界があるんで、全ての路線は羽田から飛ぶということはありえないんで、その辺は住み分けというか成田と羽田のですね、相互間の政策、そういったものがあってやってきたわけですね。 8년 전 가수의 꿈을 안고 한국에 날아온 테라다 타쿠야.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 중인 그가 도쿄에서 서울로 간다고 합니다. 타쿠야의 여정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공항까지 모노레일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하네다 공항까지 가는 티켓을 끊었는데, 이거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 있거든요. 저기 하네다 국제선 그 역까지만 갑니다. 이 역에서 하네다 공항까지 15분 남짓. 타쿠야는 이 방법이 가장 빠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 나라를 오가는 빠듯한 스케줄 때문에 언제나 시간과 전쟁 중.
그래서 도심에서 가까운 하네다 공항을 이용합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일을 할 때 도쿄에서 일하는 게 많은데 도쿄에서 움직일 때는 하네다 공항이 이제 가깝고 편리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네다 공항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하네다 공항 국제선에 도착했습니다. 역과 공항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 5분 이내에 항공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속전속결. 이 신속함과 편리함 때문에 하네다를 이용하는 단골 승객들이 많습니다. 현재 국제선은 34개 노선을 운항 중인데 지난해 1,700만 명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승객들은 하네다 공항이 도시와 가깝고 24시간 운항하는 걸 장점으로 꼽습니다. ソウルの方に金浦羽田で、年に10回から20回ぐらいですね、行ったり来たりしてる。やはり時間がですね、アクセスがいいから時間がかからないというところですね。ですからギリギリまで仕事をしていたり商談したりですねできますし、あと羽田の国際線は24時間体制ですので深夜便でも利用できますし、深夜便利用しましたらもう翌日その早朝は目的地に到着できます。If you're only here for a short time, then it is better to come Haneda because then you save time and you have more time to sightsee. 김포공항도 끊임없이 변화 중입니다. 2003년 다시 국제선에 문을 열어 현재 5개 해외 노선을 운항 중이죠. 하루 평균 10,000명이 넘는 승객들이 이용하는 김포공항 국제선.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면 서울 도심에서 공항을 빠르게 오갈 수 있습니다. 공항은 현대 과학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공간이지만 만남과 이별이 공존하는 감성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야기, 다른 생각, 다른 꿈을 안고 공항에 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공항은 어떤 의미일까요? 김포공항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첫 입구거든요. 여러 세계를 알아볼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의 장소이기도 해요. 설레임? 새로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상의 탈출구?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한 김포공항. 사람들의 기억이 차곡차곡 쌓여 6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억들로 채워갈 김포공항이 또 다른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